안녕하세요. 저는 5살짜리 아들을 키우고 있는 결혼 5년 차 30대 여성입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저희 부부가 속도 위반으로 아이를 혼수로 해가는 바람에 신혼이라고 할 만한 시기도 없었고 지금도 여전히 육아와 일에 치여 바쁘게 지내지만 그럼에도 남편과 저는 변함없이 사이가 좋은 편이에요. 그런 남편과 저의 인연은 조금은 특이한 편이었습니다. 지인의 소개나 자연스러운 만남으로 시작되는 보통의 연인들과 달리 저희들은 이상한 연인으로 시작이 되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악연이라고 할 만한 사이에 인연이 되어 이렇게 부부의 영까지 맺게 되었죠. 저는 어렸을 적 아버지가 병으로 일찍이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 어렵게 저를 키우셨어요. 저희 엄마는 시장에서 오랫동안 야채 가게를 해오셨고 그렇게 번 돈으로 저를 먹이고 입히셨죠. 그 시절 여자 혼자 장사하며 아이를 키운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건 엄마를 곁에서 지켜보며 자란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엄마는 질 좋은 물건들을 받기 위해 새벽같이 도매시장을 다니시고 시장에서 제일 늦게까지 남아 계시면서 정말 열심히 장사를 해오셨고 그 덕분에 제가 먹고 입으며 대학까지 무사히 나올 수 있었네요. 저는 그런 엄마에게 늘 죄송하고 감사했고 아버지 없이 홀몸으로 저를 키워내신 엄마를 늘 존경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엄마가 저 때문에 악착같이 사시느라 목청이 커지고 점점 드세지는 게 속상하기도 했어요. 아무래도 시장 바닥에서 장사를 하시다 보니 손님이나 주변 사람들과 싸우는 일들이 잦으셨거든요. 그런 저희 엄마에게는 둘도 없는 앙숙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옆 가게에서 두부 가게를 하시던 아주머니셨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바로 양 옆으로 가게를 차리며 안면을 트게 된 아주머니와 저희 엄마는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 사이였어요. 비슷한 연배에 비슷한 또래 자식을 둔 사이니 친해지려면 얼마든지 친해지실 만한 사이였는데도 두 분은 왜인지 늘 싸우기만 하셨네요. 그리고 싸우시는 이유도 참 다양했죠. 어쩌다 진열된 가게 물건이 서로 옆 가게로 넘어왔다며 싸우시고 몇 번은 잠시 자리 비운 사이에 가격 물어보는 손님 안 잡아 놨다고 싸우시고 또 어느 날은 말이 그냥 안 통한다며 싸우며 이렇다 할 이유 없이 별의별 사정으로 싸우곤 하셨어요. 그렇게 두 분은 얼굴만 마주치면 한마디씩 하실 만큼 앙숙인 사이셨지만 그렇다고 사이가 나쁘다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보기만 하면 그렇게들 싸워대시면서 정작 안 보이면 갑자기 걱정이라도 되시는지 서로의 소식을 누구보다 궁금해하곤 하셨거든요. 저희 엄마에게 무슨 일이 있던 두부집 아줌마에게 무슨 일이 있던 누구보다 서로가 잘 알고 계셨죠. 그리고 정말 힘든 일이 있을 때에는 별말 없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하기도 하셨으니까요. 아무래도 맨날 지지고 볶으며 싸우시다 보니 미운 정도 정이라고 정이 드셨나 했죠. 하지만 웃으며 마주하는 날은 몇 되지 않는 탓에 저는 시장에 갈 때마다 두 분의 싸움을 말려야만 했어요. 그리고 싸움을 말리는 건 두부집 아들도 마찬가지였죠. 두 어머니들에게는 비슷한 나이 또래의 자식이 하나씩 있었고 시장을 자주 찾던 저희는 그때마다 아웅다웅 하시는 엄마들을 말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두부집 아들과 자주 마주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어요. 엄마들 사이가 나쁜 걸 알아서 일부러 멀리 하려고 했지만 서로의 고충을 이해하던 저희들은 어느새인가 정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니들은 수십 년을 매일같이 싸우시는 와중에 그 자식들은 서서히 가까워져 갔다는 게 아이러니했네요. 그리고 지금 말하는 그 두부집 아들이 바로 지금의 저희 남편이었습니다. 매일 싸우시는 어머니들 탓에 저와 남편은 서로 마음이 있다는 걸 오래 숨겨왔었어요. 그러다 가까운 곳에 대학을 가게 되고 부터는 주변을 지나며 자주 만나게 되며 서로 마음을 키워가게 되었고 결국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었던 겁니다. 물론 그런 저희들의 사정은 어머니들은 전혀 모르고 계셨지만요. 서로 만나기만 하면 자기 자식이 잘났다고
자랑만 하시는 사이에 그 자식들을 사위 며느리로 드릴 거라는 생각은 꿈에도 못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당연하게도 저희가 결혼을 하겠다는 말에 양가 어머니들은 깜짝 놀라시며 저희의 결혼을 반대하셨습니다. 뭐? 결혼? 누구? 두 분의 아들이랑 결혼을 하겠다고? 아니, 나는 니들이 여태 우리 몰래 사귀었다는 것도 기가 막힌데 둘이 결혼을 하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네가 어떻게 엄마 뒤통수를 이렇게 칠 수가 있어? 이 결혼 절대 안 돼! 엄마, 나 진지해. 우리 오랫동안 만났고 그만큼 신뢰도 깊어. 물론 우리도 엄마들 사이가 어떤지 모르는 거 아니지만 그렇다고 둘이 원수라고 할 수도 없잖아. 아웅다웅 하는 사이에 사돈 맺으면 이웃 사촌 간의 관계도 좋아지고 오히려 더 잘된 일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지원이 네가 뭐가 아까워서 두부집 아들이랑 결혼을 하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겨우 두부집에 내어주려고 그 고생하며 키운 줄 알아? 엄마, 태훈 씨 괜찮은 사람이야. 솔직히 아줌마만 아니면 태훈 씨 괜찮은 사람인 거 엄마도 알잖아. 성실하고 착하고 싹싹하고 엄마도 태훈 씨가 훤칠하고 착하다고 좋아했잖아. 그건 그거고 이건 다르지. 태훈이 걔가 얼마나 잘났던 그 집 엄마가 두부집 아니냐. 내가 그 옆에 내 성질머리 어떤지 훤히 아는데 너를 그런 집에 시집 보내겠니? 그리고 그 옆에 내가 너를 어찌 구박할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귀하게 키운 내 딸 그 집 가서 시집살이 하는 꼴 보라고? 내가 죽어도 그 꼴은 못 본다. 그러게 너는 어쩌자고 하필 그 집 아들을 만났어? 저희가 너무 가볍게 생각했던 건지 어머니들은 저희의 결혼은 물론이고 만남까지 반대를 하셨습니다. 저희는 그런 어머니들을 설득하기 위해 밤낮으로 고생을 해야만 했어요. 처음에는 영통하지 않는 것 같아서 저희도 나름대로 마음고생이 심했죠. 말을 꺼내봐야 아예 듣지를 않으려고 하시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방법을 바꿔서 서로 상대 어머니들을 공략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남편은 저희 엄마를 찾아다니며 설득을 했던 거죠. 그러자 다행히 그 자식들까지 싫지는 않으셨던 건지 계속된 저희의 회유에 어머니들이 한 수 접으셨어요. 저희 엄마도 남편은 퍽 마음에 들어 하셨고 시어머니도 제가 저희 엄마와 달리 싹싹하고 귀엽다며 좋아하셨거든요. 물론 그럼에도 초반에는 결혼은 안 된다며 만남까지만 겨우 허락해 주셨습니다. 원수끼리 사돈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결혼 얘기는 꺼내지도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연애는 되면서 결혼은 안 된다는 건 무슨 생각이신지 모르겠지만 그 뒤로도 저희는 계속 부모님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러다 저희가 혼전 임신을 하는 바람에 어머니들은 충격을 받으시고 결국 결혼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으셨어요. 그래도 덕분에 저희는 부부가 될 수 있었죠. 하지만 저희가 결혼을 한 뒤에도 어머니들의 사이는 그리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남도 아닌 사돈으로 엮였는데도 두 분이 서로 나를 세우는 건 여전하시더라고요. 그나마 자식들 앞이라 그러신지 서로 사돈이라며 존대는 하시는 듯 하셨지만 뒤로는 그 여편네 하시며 예전과 별반 달라진 건 없다 싶었습니다. 그런 어머니들 사이가 걱정되었던 저희 부부가 일부러 다 같이 만나는 자리를 만들고 아이를 핑계로 관계를 진전시켜 보려고도 했지만 어머니들은 여전히 만나기만 하면 아웅다웅 하시더라고요. 저는 두 분이 언제쯤 사이가 좋아지시려나 늘 걱정이었죠. 그래도 다행히 저희 엄마 걱정처럼 제가 시어머니께 시집살이나 구박을 당하는 일은 없었어요. 오히려 저희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아끼고 잘해주시는 좋은 시어머니셨거든요. 시장 바닥에서 오래 일하셔서 그런지 성격이 조금 괄괄하시고 말투가 직설적인 면은 있으셨지만 툭툭 하시는 말들 안에 저에 대한 염려가 있다는 것을 알기에 저도 시어머니를 나쁘게 보지 않았어요. 다만 아버님이나 남편은 어머님과 달리 성격이 유한 편이라 시어머니 성향과 정반대였고 그래서 가끔은 저희 남편도 자기 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어머니를 이해하는 편이었죠. 시어머니께서 말로는 표현을 잘 못하셔도 저한테 몰래 용돈 같은 걸 챙겨주시고 뭐라도 좋은 게 생기면 며느리에게 주시다 보니 제가 시어머니의 마음을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었거든요. 게다가 저도 저희 엄마가 시장에서 일하시면서 점점 성격이 드세지는 걸 봐왔다 보니 어머니도 그러시고 싶어 그러시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손주도 생기셨고 나이도 드셨으니 조금은 부드러워지시면 어떨까 싶었지만 수십 년 그리 살아온 성격이 하루아침에 고쳐질 수는 없으셨겠죠. 그러다 결국 시어머니의 그 성격 때문에 일이 나고 말았네요. 저희가 결혼한 지 2년이 채 되지 않았을 때 저희 친정집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어요. 늘 건강하실 줄만 알았던 저희 엄마가 병원에서 유방암 진단을 받으셨거든요. 저희 엄마에게 암이 찾아왔다는 소식에 저는 너무 놀라 심장이 떨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정작 엄마께서는 요즘 세상에 암이 뭐 대단한 병이냐며 수술하면 금방 나을 거라 아무렇지 않게 말씀하셨지만 자식 입장에서는 그런 게 또 아니라 너무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수술이 깔끔하게 잘 되어 한시름 덜 수 있었네요. 너무 늦지 않게 발견한 덕분에 암이 다른 곳까지 퍼지지 않아 다행이었지만 엄마는 유방암 때문에 가슴 절제를 하셔야 했어요. 그렇게라도 살 수 있다니 다행이라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여자의 상징이자 신체의 일부인 가슴을 도려내야 한다는 게 아무렇지 않을 만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리 덤덤한 척 하시던 엄마도 수술이 끝나고 가슴의 상처를 보니 속상하신지 계속 한숨만 쉬고 계셨죠. 그래서 저도 정말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수술을 마치고 누워있는 저희 엄마를 보고 병문안 오신 시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돈, 많이 아파요? 수술한다고 가게 문 닫아서 어떻게 해요? 사돈이 가게 문 닫는 동안 다른 가게만 논하게 생겼네. 이러다가 손님 다 뺏기는 거 아닌가 몰라. 손님이고 뭐고 지금 내가 그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네요. 별것 아닌 수술이라 생각했는데 그래도 수술은 수술인지 마음이 싱숭생숭하네요. 그래도 그만해서 참 다행이죠. 유방암이 늦게 발견하면 손도 못 쓰고 죽는다던데 애들이 초상 안 치른 게 천만다행 아닙니까? 그게 다행입니까? 진짜 다행이려면 아예 암에 안 걸렸어야지. 덕분에 이제 한쪽 가슴 없이 살게 생겼는데 그걸 지금 위로라고 하는 소리예요? 뭐요? 아니면 지금 누구 염장질이라고 그래? 아유, 우리 나이에 가슴 없는 게 뭐 대수라고. 누구 보여줄 사람도 없으면서. 보여줄 사람 없으면 없어도 되나?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사돈? 내가 뭘 어쨌다고. 솔직히 그렇잖아요. 남편도 없고 애인도 없는데 그깟 가슴 좀 없는 게 뭐 아쉽다고. 그럼 이제 사부인은 이제 남탕에 가면 되겠네요. 평소에도 워낙 티격태격 하시는 두 분이라 변변한 위로가 오갈 거라는 기대는 없었지만 그래도 설마 하니 시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가뜩이나 저희 엄마가 수술받은 가슴을 보고 매일 밤 한숨을 쉬고 계시는데 거기다 대고 저런 농담 같지 않은 말을 하시니 저나 남편이나 참 뜨악스럽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시어머니가 또 짓궂은 농담을 하시는구나 하고 넘길 법한 저도 친정엄마가 아프신 상황이라 그런지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제가 뭐라 한마디 하기도 전에 옆에 있던 남편이 기함하며 시어머니를 타박하더라고요. 엄마, 지금 장모님 앞에서 그게 무슨 말이야? 장모님은 죽다 살아나셨는데 지금 그런 말이 나와? 내가 뭘? 나는 그냥 농담한 건데 뭘 그리 열을 내냐? 엄마, 얼른 장모님한테 사과드려. 안 그래도 속상해하시는 분 앞에서 그게 무슨 막말이야. 엄마 매번 장모님한테 한마디 못해서 안달인 건 알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아, 나 참 별것도 아닌 걸로 화를 내고 야단이야. 너는 이제 네 엄마보다 장모가 더 중요해? 너 결혼하더니 이 집 아들 다 됐다. 이제 내 아들이 아니라 저 집 사위라 해야겠어. 아유, 그러게 아들은 인성도 똑바른데 저놈의 옆에 내는 왜 저 모양인지. 괜히 아픈 사람 열받게 하지 말고 가주세요, 사부인. 그날 병문안을 오셨던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나 남편에게
좋은 말을 듣지 못하시고 돌아가셔야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남편이 그렇게 화를 내준 바람에 저는 시어머니에게 별말을 하지 않고 넘길 수 있었다는 거죠. 남편이 그러지 않았더라면 제가 한마디 했을 텐데 제 대신 나서준 남편에게 고마웠어요. 제가 직접 시어머니께 서운하다 말을 했으면 시어머니와 제가 더 멀어졌을 텐데 말이에요. 어머니들 사이에 그런 일만 아니라면 저도 시어머니를 더 가까이 대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가끔씩 벌어지는 그런 일들 때문에 시어머니와 제 사이에도 벽이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은 남편과 제가 하면 안 되는 결혼을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했어요.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한 게 잘한 일인가 후회 아닌 후회를 하는 거죠. 그런데도 저희 부부 사이가 좋았던 건 정말 다행인 일이었어요. 그건 전부 저희 부부의 노력 덕분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저희가 아슬아슬한 양가 어머니들 사이를 조율하고 노력하며 결혼 생활을 해가던 어느 날, 또 한 번 집안에 큰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저희 엄마가 유방암 진단을 받고 1년쯤 지난 어느 날, 난데없이 시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정확히 말하면 시아버지의 일방적인 이혼 통보였죠. 내가 오늘 너희들을 따로 찾아온 이유는 너희들한테 할 말이 있어서다. 네 엄마랑 이혼하려고 한다. 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 이혼이라뇨? 누가 누구랑요? 네 엄마한테는 이미 말했고 아직 답은 못 들었지만 미리 너희들한테도 알려야겠다 싶어서 따로 찾아온 거야. 물론 이런 결정이 갑작스러워 당황스러울 것 알고 있다. 부모된 사람으로서 내가 너한테는 참 못할 짓 한다 싶고 너희들한테는 변명할 일 없이 미안하지만 나로서도 이 이상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것만 좀 알아다오. 내가 이기적일지 몰라도 얼마 안 남은 인생 이제는 내 뜻대로 살고 싶구나. 시아버님의 갑작스러운 이혼 결정에 저희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봐오기에 시부모님께서는 부부싸움도 잘하지 않으셨고 두 분 사이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거든요. 물론 시어머니 성격이 센 편이라 시아버지가 매번 져주시고 시어머니 성격 맞추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겠다 싶기는 했지만 그만큼 시어머니가 가정에 희생하는 부분들이 많으셨고 그런 시어머니의 고생을 아버님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기에 문제가 없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두 분은 별 걱정 없이 잘 지내실 거라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혼이라니 저희는 시어머니만큼이나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구나 평소 별다른 불평 불만 없이 조용하기만 하셨던 아버님이셨기에 그런 아버님이 먼저 이혼 얘기를 꺼내셨다는 것도 저희에게는 또 다른 의미로 충격이었죠. 대체 무슨 일로 이혼을 하려고 하시는지 아버님이 얼마 전 정년퇴임을 하시고 집에서 지내시는 게 눈치가 보이셔서 그러나 하며 저희는 자연스럽게 조용하셨던 아버님보다 어머님께 이유를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시어머니께서 아버님께 소홀하신 분은 아니셨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시아버지의 입에서 나온 이혼 사유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이유가 뭔데요? 두 분 사이 좋으신 거 아니셨어요? 물론 엄마 성격 맞추느라 아버지가 조용히 사신 건 알지만 그래도 두 분 여태 잘 지내셨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갑자기 이혼이라니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아버지. 무슨 문제가 있으셨어요? 대체 왜 그러세요? 내가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솔직해야 할 때가 왔다 싶다. 네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나는 예전부터 내가 남자가 아니라 여자로 태어났어야 했다는 생각을 종종 했었다. 그렇다고 너나 너희 엄마를 처음부터 속이려고 그런 것은 아니야. 애초에 남자로 태어나서 여자가 되고 싶다니 그런 걸 자세히 생각이나 해보려고 했겠냐. 그냥 어렴풋이 남자 노릇하고 사는 게 뭔가 불편하고 어려웠지만 남들 다 그렇게 사는 줄 알고 살았던 거지. 젊은 시절에는 먹고 사느라 그런 것 고민해볼 겨를도 없었고 결혼하고 태우니 너 낳고는 가정에 충실해야 한다 싶어서 잊고 살았는데 내가 이 나이에도 이런 고민을 하는 걸 보니 아무래도 안 되겠다. 태훈아, 아버지 이제 여자로 살고 싶다. 내가 잘못 태어난 건지 문제가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더 이상 너희들을 속이고 너희 엄마를 기만하면서 살고 싶지가 않구나. 이제 너도 장가 갔고 가정 꾸리고 잘 살고 있으니 나도 아버지 노릇 할 일은 다 끝났다 싶고 네 엄마야 혼자 잘하는 사람이니 나 없이도 잘 살 거고 그래서 이제 남은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살아보려고 하니 태훈이 네가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갑작스러운 시아버지의 커밍아웃에 저와 남편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긴 할 말이 있었다 한들 저희가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어요. 배신감이 들고 어이가 없다고 한들 그렇다고 아버님을 탓할 수만도 없으니까요. 남편은 너무 충격이 컸는지 처음에는 아버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도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한참 만에야 상황을 이해하고서는 기막혀 할 뿐이었죠. 하지만 저희가 아무리 충격을 받았다 한들 어머니가 받으신 충격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시어머니께서 그 말을 듣고 무슨 생각을 하셨을지 저희는 도저히 가늠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 저희가 시부모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네요. 아버님의 정체성을 바꿀 수도 없고 두 분의 이혼을 말릴 수도 없었으니까요. 결국 아버님께서는 미안하다는 말과 이혼 서류만 남기시고 시댁을 떠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버님께서 남기신 이혼 서류를 보시고도 별 말씀이 없으셨고요. 시어머니가 그렇게나 말씀이 없으신 일이 처음이다 보니 저희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차라리 평소처럼 화를 내고 욕을 하셨으면 맞장구라도 쳐드렸을 텐데 말이죠. 그리고 얼마 뒤 시어머니는 아버님과 합의 이혼을 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혼 결정이 나고 어머니께서 별일 아닌 듯 지내시기에 저희도 괜찮은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시어머니께서는 충격이 뒤늦게 오셨는지 화병이 나셔서 몸져 눕고 마셨어요. 걱정된 저희가 찾아갔더니 다들 보기 싫다며 저희들까지 쫓아내시더라고요. 결국 어머니는 밥도 제대로 들지 못하고 일도 나가지 못하시고 시아버지의 충격적인 커밍아웃 이후 시어머니는 완전히 폐인이 되고 마셨습니다. 저희 역시 시아버지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고 충격적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저희는 어머니께서 잘 이겨내실 거라 생각했었거든요. 그동안 유약한 아버님 대신 집안에서 가장 노릇하시던 시어머니시라 누구보다 강인한 분이라 생각했기에 그래서 속된 말로 저희들끼리는 어머니는 아마 전쟁이 나도 살아남으실 거라며 이번 일도 잘 이겨내실 거라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어머니를 너무 대단하게만 생각했던 모양이었어요. 아무래도 이번 일은 저희 시어머니 같은 분에게도 적지 않은 큰일이셨던 건지 도통 맥을 추리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걱정이 되어 매일 어머니를 찾아가 뵈었지만 이런 자식들의 걱정도 별 도움이 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밥 한 술이라도 떠보세요. 그래도 식사는 하셔야죠. 며칠째 제대로 밥도 안 드시고 이러시면 어떡해 해요. 아, 입말 없다는데 그래. 너 같으면 이런 상황에 내가 뭘 넘길 수 있을 것 같냐? 그렇다고 이렇게 계시면 어떡해 해요. 엄마가 이런다고 아버지가 돌아올 것도 아니고 떠난 사람은 보내주고 엄마도 잘 살아야지. 그래서 속상하다고 계속 이렇게 집안에서만 계실 거예요? 식사도 거르시고? 어머니, 속상하신 마음은 알겠지만 그래도 밥은 챙기셔야죠. 젊은 사람들도 며칠 굶으면 픽픽 쓰러지는데 어머니 연세에 이러시다가 정말 큰일 치르실까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봐서라도 뭐라도 좀 드시고 일어나세요, 어머니. 됐다는데 얘들이 왜 이래 정말. 먹기 싫다고 안 먹겠다고 이러다 굶어 죽으면 죽는 거지. 내가 싫다는데 니들이 왜 이리 참견이야? 왜? 이제 니들도 내가 우습냐? 내 남편이 나 무시하고 그 지랄하니 이제 니들도 내가 별것 아닌 걸로 보여?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엄마. 우리는 엄마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지. 왜 말을 괜히 또 그렇게 하셔? 그리고 아버지가 엄마 무시해서 그런 건 아니겠지. 나도 아버지 결정 이해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아버지가 엄마 무시할 사람은 아니잖아. 너는 지금 네 애비 편드는 거야. 그 인간이 수십 년을 나를 속였는데 그래놓고 이제 와서 지 인생 살고 싶다고 가버렸는데 그게 나를 무시한 게 아니면 뭐야?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나는 엄마가 걱정돼서 그러지. 그러게 떠난 사람 원망해봐야 뭐해. 엄마만 손해 아니야? 맞아요, 어머니.
저희는 그냥 어머니가 걱정이 되어서. 그러니까 내가 언제 내 걱정해달라 그랬냐고. 내가 니들더러 와서 밥 차려달라 그러지? 평소에는 지들끼리 살기 바쁘던 것들이 어디 이제 와서 나를 걱정하는 척하고 있어. 우리라고 뭐 그러고 싶어서 그랬어요? 우리도 맞벌이하고 애 키우고 이래저래 바쁘니까 그런 거지. 그렇다고 부모 나 몰라라 한 적이 어디 있어. 지금도 엄마 걱정돼서 애도 뒤로 하고 왔구만. 걱정하는 자식 마음까지 나 몰라라 하실 거예요, 정말? 그래, 니들 바쁘고 그리 잘난 거 내가 몰라? 그러니까 나 같은 건 신경 쓰지 말고 관심 끄라는 거야. 나는 니들 관심 필요도 없고 나도 니들 관심 받기 싫다. 몇 끼 굶는다고 죽어지려나 모르겠지만 이참에 그냥 확 죽어버리는 것도 괜찮겠지 싶네. 이놈의 인생 어찌나 지긋지긋했는지 나도 이제 더 미련 없다 이거야. 내가 그동안 식구들 먹여 살리느라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나 좋은 건 하나도 못 해보고 오로지 남편 자식 챙긴다고 그렇게 아등바등 살았더니 그랬더니 결국 이 꼴이 아니냐. 그러니까 나도 이제 더 미련 없어. 차라리 이게 잘 됐지 뭐. 자식 새끼 장가 보내놓고 남편이랑 이혼까지 하고 나니 더 이상 신경 쓸 식구 없으니 마음 편히 떠날 수 있겠네. 그러니까 니들도 사람 속 시끄럽게 하지 말고 썩 꺼져버려. 평소에도 거친 말들을 쉽게 하시는 어머니셨지만 저희에게 그렇게 화내시는 일이 흔치는 않았었는데 그런 어머니가 저희에게 화내시는 걸 보니 왜 화를 내시나 싶기보다는 어머니가 얼마나 속이 상하시면 저러실까 싶었습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그동안 가족들 위해서 고생만 하시고 희생하셨던 분이 남편에게까지 속고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시니 그 속이 오죽하실까 싶어 제가 되려 마음이 아팠죠. 그렇기에 자식된 도리로 어머니를 더 챙겨드리고 싶었지만 어머니는 자식들 앞에서 약한 모습 보이는 게 더 싫으신지 그리 모진 말로 저희를 쫓아내기만 하셨어요. 30여 년간 같이 살았던 남편이 알고 보니 여자가 되고 싶다며 그래서 이제와 이혼을 해달라느니 하는 일을 겪으셨으니 어머니께서 지금 제정신이실 수 있으실까요? 아마 저였더라도 어디에도 말 못하고 혼자 앓다 죽었을 일이다 싶었어요. 그러니 자식들 앞에서 괜히 더 저러시는 게 이해가 갈 만했습니다. 그렇다고 저렇게 다 포기하려고 하시는 시어머니를 마냥 손 놓고 보고만 있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억지로 어떻게 해보지도 못하니 걱정일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저희가 발만 동동 구르던 차에 저희 친정엄마가 연락을 하셨어요. 얘, 너네 시엄마 왜 계속 장사 안 나오냐? 그 여자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지금 일주일 넘게 가게 문이 닫혀 있어. 어머님이 아버님이랑 이혼 서류 접수하셨다고 말했잖아. 그 일 때문에 어머니가 속상하셔서 지금 누워만 계셔. 어머니가 속이 많이 상하셨는지 밥도 안 드시고 집에만 계셔서 사실 나도 걱정이야. 아니, 너희 시부모님 이혼하신 거야 날도 알지. 누가 그걸 몰라서 그래? 내 말은 그 여자가 남편이랑 이혼 좀 했다고 이럴 여자냐는 거지. 네 시모가 얼마나 독한 사람인데. 이혼이 아니라 초상을 치렀다고 해도 3일 만에 털고 일어날 사람인데 근데 그런 여자가 겨우 이혼했다고 일주일 넘게 자리 펴고 누워있다고? 사돈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엄마가 평소에 어머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지만 어머니도 사람이야. 어머니가 아무리 괄괄하신 분이라 그래도 이혼은 충격이시겠지. 특히나 조용하시던 아버님이 갑자기 그러셨으니 오죽하시겠어? 우리도 아버님이 갑자기 그러실 줄은 몰랐는데 어머니도 어머니지만 지금 우리도 충격이 가시지를 않아. 아유, 그 여자도 참 별나다. 요즘 세상에 이혼이 뭔 흠이냐? 젊은 애들도 1, 2년 살다가 헤어지고 재혼하고 하는 마당에 한 놈이랑 30년이나 넘게 살았으면 이제 놔줄 때도 된 거지. 오히려 늙음하게 혼자 되게 해줘서 고맙다고 하지는 못할 망정. 그게 뭐 별거라고 그러고 있다니. 나 같으면 혹 하나 뗐다고 잔치를 벌이겠구만. 그게 아니라 뭔 다른 사정이라도 있는 거 아니야? 혹시 네 시아버지 돈 들고 튀셨냐? 그 여자가 속상할 일은 돈 문제 아니고는 없을 텐데. 엄마는 또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런 거 아니야. 아버님 나가실 때 몸만 나가셨고 협의 이혼으로 조용히 끝내기로 하셨어. 그래도 오래 같이 하신 시간이 있으시니 더 속상하시겠지.
아무튼 이번 일은 시어머니도 충격이 크신 것 같으니까 엄마도 괜히 시어머니 속 긁지 말고 그냥 계셔. 얘는 또 내가 뭘 긁는다고 그래? 나는 그래도 딴에 사돈 걱정돼서 연락했구만. 그나저나 진짜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시어머니가 자리 펴고 누우신 지 일주일이 넘어가자 저희 엄마께서도 걱정이 되시는지 제게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시부모님의 이혼 소식은 어쩔 수 없이 전해야 했지만 그 이상의 일은 저희가 전할 게 아니다 싶어서 저희 엄마는 자세한 내막은 모르고 계셨어요. 자식 앞에서도 창피해 하시는 시어머니신데 평소 앙숙이셨던 저희 엄마가 그 사실을 알게 되시는 걸 시어머니도 원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해서 제가 남편에게도 입단속을 시켰거든요. 그러자 사정을 모르는 친정 엄마는 시어머니가 어찌 그러시는지 이상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냐며 자꾸 제게 캐물으셨어요. 아무래도 저희 엄마도 시장 바닥에서 장사한 지만 수십 년이시다 보니 촉이라는 게 있으신지 뭔가 다른 일이 있구나 싶으셨던 거죠. 저희 모녀가 워낙 비밀 없이 가깝던 사이다 보니 엄마도 제가 뭐든 말할 줄 아셨겠지만 저도 시어머니 입장을 생각하려니 차마 말을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끝까지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 며칠 뒤 저희 엄마가 시어머니 걱정이 되신다며 시댁까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 소식에 저는 두 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을까 싶어 불이 나게 뛰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놈이 옆에 내가 여기는 왜 왔대? 왜? 남의 안 되는 꼴 보니 구경이라도 하고 싶었나? 으이그 저거 사돈한테 말하는 뻔세 좀 보소. 내가 뭐 못 올 때 왔나? 사돈이 사돈 걱정해서 집에 올 수도 있는 거지. 지 걱정돼서 찾아왔더니 못하는 소리가 없어요. 걱정은 무슨? 사돈이 언제부터 내 걱정을 했다고 그러셔? 왜? 내가 가게 안 나오는 걸 보니 잘됐다 싶었나? 그래서 불난 집에 부채질이라도 하려고 오셨어요, 사돈. 저 싸가지 없는 소리 하는 거 보소. 그래, 내가 불난 집에 물이라도 끼얹으려고 왔소. 두 분이 마주하셔봤자 서로 좋은 말이 오갈 리도 없는데 더군다나 시어머니가 심기가 안 좋은 지금 상황에 두 분이 무슨 일이라도 벌이실까 걱정되어 달려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두 분이서 이미 한창 말씨름을 하고 계신 겁니다. 시어머니는 반기지도 않는데 왜 왔느냐며 화를 내시고 시어머니 화내시는 모습에 저희 엄마는 싸가지가 없다며 성질을 부리셨죠. 남편이라도 있었으면 각자 어머니를 말리면 되었을 텐데 하필 혼자라 누구 편도 못 들고 그 사이에서 제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곤란한 참이었습니다. 저런, 이러니까 내가 네가 꼴배기 싫다는 거야. 안 그래도 사람 열받아 죽겠는데 기름을 붓고 있네. 예, 네 엄마 데리고 가라. 엄마, 미리 연락도 없이 여기까지는 왜 왔어? 너까지 무슨 그런 소리를 해? 내가 못 올 때라도 왔니? 내가 사돈 내오는 게 별일이야? 사돈도 이제 이혼당하고 남편도 없으니 둘 다 비슷한 신세다 싶어서 반찬이라도 챙겨주려고 왔지. 근데 이렇게 바리바리 반찬 들고 온 사람한테 저게 할 소리냐? 응? 누가 네가 해준 반찬 먹고 싶대? 내가 언제 야채 너더러 반찬 해오라 그랬냐고? 그럼 몇 날 며칠 밥도 안 먹고 누워있다는 걸 그냥 모르는 척 무시하라고? 미워도 하나뿐인 사돈이라고 걱정했더니 저것이 사람한테 고맙다는 소리를 못할 망정 왜 괜히 지랄이야 지랄이. 네가 그러니까 이혼을 당하지. 저 지랄 맞은 성격 어떤 남자가 감당할 거야 정말. 뭐야? 엄마 왜 그런 말을 해. 어머니 속이 어떠실 줄 알고. 앞뒤 사정을 모르시는 저희 엄마가 이혼당하신 시어머니 앞에서 시어머니를 탓하시는 듯한 소리를 하고 마셨고 이제라도 더 다투지들 마시라고 엄마를 끌고 나가려고 하는 순간 얼굴이 점점 빨개지시던 저희 시어머니께서 냅다 바닥에 주저앉으시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는 겁니다. 뭘 한다고 그런 소리를 해. 내가 지랄 맞아서 이혼 당한 게 아니라 그 놈이 문제라고. 그 인간이 여자로 살고 싶다는데 그게 어떻게 내 탓이야. 뭐라고? 여자로 살고 싶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어머니. 얘 치원아 지금 저게 무슨 말이냐? 네 시어머니가 지금 뭐라 그러는 거야? 여자로 살고 싶다니 누가? 설마 네 시아버지가 그런다는 거냐? 그래, 내 남편이 여자로 살고 싶단다. 자기는 남자로 태어난 게 아니란다. 30여 년간 나랑 같이 붙어 살더니 이제 와서 여자가 되고 싶다고 날더러 헤어져 달라더라.
나랑 아들 새끼까지 낳아 장가 보낸 양반이 이제 와서 자기가 여자가 되고 싶다고? 내가 그 말이 기가 막혀 치가 떨리는데 안 그러면 못 살겠다 하니 이혼해줬다. 근데도 이혼이 내 탓이야?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는 건데? 사돈 네가 한번 말해봐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 나이 먹고 이런 꼴을 봐야 하는데, 어? 네 그 잘난 입으로 한번 해봐.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래? 아니 그러니까 지금 둘이 이혼을 한 게 바깥 사돈이 여자로 살고 싶다고? 아니 여자랑 바람이 난 것도 아니고 여자로 살고 싶다고? 결국 시어머니께서 직접 말씀하신 덕분에 저희 엄마도 모든 상황을 알게 되셨어요. 저희 엄마도 일찍이 남편 잃고 별꼴 다 보며 사셨지만 아마 이런 일은 처음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엄마도 시어머니 앞에서 약 올리시던 걸 멈추고 당황해 하셨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조금 난감해 하시는 것 같더니 이내 아무렇지 않으신 듯 말을 하셨습니다. 저는 당황한 엄마가 시어머니께 죄송하다고 사과라도 하려나 생각했는데 제 예상과 달리 엄마는 창피해서 화내시는 시어머니에게 오히려 더 타박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런 일이 있었으면 진작 말을 하던가. 왜 말을 안 해가지고 사람을 괜히 나쁘게 만들어. 나는 뭘 몰라 놓으니 그런 소리를 한 거지. 사돈 탓 아니라고 진작 말을 하지 그랬어. 그래서 지금 내가 남편 놈이 여자로 살고 싶다고 한다고 버림받았다 그 소리를 했어야 한다는 거야? 이 옆에 내가 사람을 놀리는 것도 아니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렇다고 말 못할 거는 또 뭐야? 그게 안 사돈 잘못도 아닌데 차라리 바깥 양반이 그런 짓 했다고 욕이나 실컷 하고 말 것이지. 그래서 결국 그것 때문에 속이 상해서 시장 일도 접고 밥도 못 먹고 집에만 처박혀 있었다는 거야? 어이구 왕년에 김혜숙 다 죽었다. 옛날 그 성질 어디 가고 이깟 일로 기죽어 있어? 이깟 일? 남의 일이라고 함부로 말하고 있어. 그러는 너는 이런 일 당하면 별 수 있을 것 같아? 안 당해 봐놓고 쉽게 말하지 마. 그래, 나야 남편 일찍 죽어버려서 이런 일 당할 일도 없었지만 설령 그랬더라도 이렇게 바보처럼 있지는 않겠다. 이런다고 떡이 나오나 쌀이 나오나? 남편이야 이혼하고 지 살 길 찾아 떠나던 말던 알아서 하게 둘 일이지. 그런다고 사돈까지 이러고 살 거야? 그래서 괜히 자식들한테 짐이나 되려고 이러려고 그 수십 년 시장 바닥에서 악착같이 살았어? 이런 못날 꼴이나 보이려고? 앙숙이었던 저희 엄마라고 해도 이런 일에는 연민을 가지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한술 더 뜨는 행동에 제가 다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이 굳어가는 걸 보며 저는 이러다 정말 두 분 사이에 주먹다짐이라도 벌어질까 걱정이었는데 또 한 번 제 예상과 달리 상황이 돌아가더라고요. 저희 엄마의 말을 잠자코 듣던 시어머니께서 눈물을 터뜨리셨거든요. 결혼 전부터 알고 있던 시어머니 성격상 눈물을 흘리신다는 건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고 그동안 저희들 앞에서 힘든 내색도 보이기 싫어하셨던 시어머니가 눈물을 보이니 저는 당황스럽기만 했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인지 그동안 뭐한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지 내가 안쓰러워 죽겠다. 남편 잘 만나서 자식 새끼 잘 기르는 게 전부일 줄만 알고 그렇게 남편 자식한테 희생하고 살았더니 나한테는 남는 거 하나 없네. 아이고 어떡하고 원망스러워라. 으이그 그러게 뭐 한다고 그렇게 살았어. 누가 그렇게 살으래? 자식 새끼는 키워봐야 다 남주고 남편이라는 것들은 잘해줘봐야 고마운 줄도 모른다니까. 그렇게 지 식구들만 챙긴다고 혼자 개고생하더니 이제 와서 좀 후회되는 모양이지? 그래서 늘 센 척만 하고 눈물 한 방울 안 보이더니 이제 눈물이 좀 나는 모양이야. 아이고 내 인생 다 부질없고 찜스러운 내 인생 내가 이 꼴 보려고 여태 살았나?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어떻게 살긴 뭐 어떻게 살아? 보란듯이 잘 살면 되지. 이제 챙겨줄 남편도 없으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면 되는 거 아니야? 남편 밥 챙겨준다고 놀러 한번 못 간 거
이제라도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 벌어둔 돈도 좀 쓰고 예쁜 옷 입고 새 남자도 만들고 그렇게 살면 되지 왜 답지 않게 못난 소리를 하고 있어? 자네 인생이 고작 가족한테 희생하는 것뿐이야? 이제라도 차라리 잘됐다 생각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이혼 뭐 별거 있어? 그러게 사돈은 좋겠어. 이제 바깥 사돈이랑 같이 여탕 갈 수 있잖아. 순간 엄마의 말에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전에 아픈 저희 엄마에게 가슴 없으니 남탕 가라는 소리를 했다고 이제 와서 복수를 하시려는 건지 기막힌 일을 겪은 시어머니에게 저희 엄마가 해서는 안 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이 옆에 내가 못하는 소리가 없어. 지금 그게 우는 사람 앞에서 할 소리야? 너는 나 가슴 없다고 남탕 가면 된다며. 네가 하도 심각하게 있길래 나도 농담 좀 했다. 너도 그때 나더러 웃으라고 그런 소리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두부 너도 농담으로 듣고 웃어. 이게 뭐 별일이라고 질질 짜고 있어. 눈물 아깝구로. 이 일을 어떻게 무마해야 하나 싶어 그 모습을 조마조마하게 바라보던 저는 두 분의 대화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막말인 줄 알았던 친정엄마의 말 속에는 제가 미처 몰랐던 위로가 담겨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 말에 시어머니께서도 뭔가 느끼시는 게 있으신지 얼굴이 점점 퍼지시면서 눈물을 닦아내시더라고요. 저희 부부가 그동안 걱정된다며 백마디 했던 위로보다 오히려 저희 친정엄마의 무심한 한마디가 더 위로가 되신 듯 했습니다. 아마 1년 전 저희 엄마에게 나쁜 농담하셨던 시어머니 속내도 사실은 그랬던 건가 싶더라고요. 사실은 그래봐야 다 별것 아닌 일 아니야. 그런다고 세상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가슴 한쪽이 없던 남편이 없던 목숨 붙어있는 동안 살아야지 뭐 어째. 그러게나 말이야. 이제 와서 남편 없다고 내 인생 크게 달라질 것도 없는데 내가 이렇게 마음고생해봐야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나 버리고 떠난 그 인간은 지 인생 찾아 잘 살 거라 그러는데 나만 이러고 있을 수가 없지. 그래, 사돈 말이 다 맞소. 내가 미련했어. 그래, 그걸 이제 알았소? 이렇게 미련 떨어봐야 자기 손해지. 그러니까 앞으로는 남편이고 자식이고 생각하지 말고 내 한 몸 건사하며 살아. 우선 밥부터 먹고. 내가 사돈 누워있다는 소리 듣고 바리바리 반찬해왔잖아. 괜히 누워있다가 몸 상해서 내 새끼 고생시키지 말고 자기 몸은 자기가 잘 챙기라고. 늙어서 아파봐야 누가 알아주나. 그러다 나처럼 병 걸려서 죽다 깨어나지 말고 하루라도 건강할 때 건강 챙겨. 그리고 그 몸으로 좋은 데 많이 다니고 누릴 거 누리고 살아야지. 그래, 야채 네 말이 다 맞다. 이제 보니 네가 나보다 100배는 똑똑하네. 나는 그동안 야채 네가 지원이를 어디서 주워왔나 했더니 지원이 똑부러지고 야무진 게 너 닮았나 보다. 그걸 이제 알았어? 하여간 두부 너는 며느리 하나는 잘 얻은 줄 알아라. 그래, 내가 며느리는 잘 얻었지. 누가 그거 몰랐겠어? 내가 네 딸을 얼마나 이뻐하는데. 너만 미워했지. 근데 이제는 너도 더 못 미워하겠네. 반평생 붙어 산 남편보다 사돈 네가 내 마음을 더 잘 알아주네. 하긴 젊은 자식들보다야 같이 늙어가는 사돈이 낫지. 그리고는 두 분이서 주거니 받거니 위로를 하시더니 서로 끌어안고 한참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렇게 두 분이 얼싸안고 우시는 걸 본 저는 그냥 조용히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는 다시 자리를 털고 일어나셨고 예전처럼 씩씩한 모습으로 일을 나가셨어요. 저희들은 여전히 걱정이었지만 그래도 혼자 우울하게 집에 계신 것보다는 밖에 나가 계시는 게 나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저희 엄마도 옆에 계시니 걱정이 덜어졌고요. 그리고 그 후로 두 분의 사이는 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두 분이 좀 잘 지내시기를 바랐던 제 소원이 드디어 이루어졌거든요. 이제 두 분 다 남편 없이 혼자시라 그런지 어머니들끼리 부쩍 같이 다니시는 일이 많아졌어요. 전에는 시아버지 챙겨드려야 한다고 노래 교실이며 여행이며 다니지 않으시던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 손에 이끌려 여행도 다니시고 모임도 다니시는데 그게 그렇게 보기 좋더라고요. 주말마다 두 분이서 여기저기 전국 일주를 다니시고 평일에는 장사 접고 근처 맥주집에서 맥주 한 잔씩 기울이며 시간을 보내신다고 하니
두 분이 더없이 좋은 친구가 되신 듯해 저도 기뻤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여고생들처럼 싸우기도 하고 투닥거리시지만 그렇기에 남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아닌가 싶어요. 덕분에 저희도 부모님 걱정을 덜 수 있었고 두 분에게 서로 좋은 친구가 생겨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두 분 다 남들은 쉽게 겪지 못할 큰 일들을 겪으셨으니 누구보다 공감하고 위로하며 잘 지내실 수 있으시겠죠. 그럼 여러분들도 저희 어머니들의 우정을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들도 모두들 건강하고 무탈하시기를 바라며 인사드릴게요.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